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2022년 3월 25일 아침 방송 즐겁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좋은 글은 매일 제 친한 선배님께서 이렇게 좋은 글을 저에게 보내주시는데 이 좋은 글을 통해 가지고 새로 아침 시작을 즐겁게 한번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아침에 방송을 시작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꼭 이거 한번 들어보시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별일 없음에 고마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좋은 일이 일어나길 바라기보다 그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언제부턴가 별일 없이 산다는 것, 그게 행복임을 깨달았습니다. 네, 참 좋은 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할 주제는 한경부동산의 양길성 기자님의 GTX 말 수도권 교통혁명, B노선 12년 만에 예타 통과. 무슨 소리냐, 왜 B노선이 12년 만에 예타 통과되는 거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예타 통과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예타 통과라는 걸 또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또 바로 또 사업계획 승인을 또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 관련해가지고 제가 국토교통부 자료를 통해가지고 또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문 기사를 좀 살펴보고요. 송도에서 서울역 27분, 송도에서 남양주 마석까지 80.1km가 이제 GTX B 노선이 이제 예타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시 계획을 빠르면 내년쯤에 이렇게 계획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비는 5조 7천억, 정거장은 13개, 그리고 부평이라든지 별내방숙, 더 나아가서 이제 송도라든지 이제 신도시 등의 수혜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요. GTX A하고 GTX C는 예타 통과가 됐고, 심지어 GTX A는 지금 이제 착공이 들어가서 빠르면 2024년 일부 개통 GTX A 수서에서 삼성 구간 같은 경우에는 내년 되면 개통을 할 계획인데, GTX C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시 계획이 이제 곧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착공이 이제 빠르면 내년에 좀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상대적으로 늦었던 GTX B 노선 자체가 송도에서부터 마석까지 이 구간이 이제 예타가 통과됐다는 반가운 소식을 오늘 전해드립니다. 보시게 되면 A 노선은 착공 시기 2018년 12월, 그 다음에 C 노선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 수립 중, 착공이 빠르면 내년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사업비가 A하고 C 노선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마 이 사업비 때문에 조금 가장 A 노선이나 C 노선에 비해서 좀 늦게 지금 예타가 통과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저는 A 노선도 파급 효과가 상당히 높겠지만, A하고 C 노선은 높겠지만 이 B 노선도 이렇게 종이 아닌 횡으로 가는 노선도 상당히 좋은 노선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일단은 신문 기사 내용,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이런 내용은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일단 GTX B 노선이 개통되면 남양주라든지 인천 등의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부까지 이동시간이 20분대로 대폭 줄어든다. 다 알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GTX B 노선 같은 경우에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 타당성을 통과를 했는데, 경제성 분석 BC값과 종합평가 HP 점수가 각각 1.0과 0.54로 나왔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친분당선 서북부 연장의 BC값이 1.0이 넘을까 안 넘을까, 근데 사전 조사를 했을 때 0.94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경제성 분석 BC값이 1.0이 넘어야지 좋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무조건 예타는 통과가 된다. 그러나 경제성 분석 1.0이 안 나오더라도 이 종합평가 점수가 조금 높으면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좋다라는 말씀 드리려고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예타를 통과하려면 BC값하고 HP 점수가 1.0과 0.5를 넘겨야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1.0이라는 이 숫자 자체가 정말 짜맞추기 한 것처럼 1.0이 됐다라는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드립니다. 참고하시고 제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시는 분들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국토교통부가 KDI의 민자 적격성 검토를 의뢰한 뒤에 올해 안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고요. 이르면 빠르면 올해 말에 공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지금이 2022년 3월이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추가 정거장이 이런 것들이 결정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내년 정도에 공사에 들어간다고 하면 빠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2022년 말에 공사가 들어가면 좋겠지만 쉽지는 않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B노선 같은 경우에는 인천 송도에서 경기 남양주 마석간 80.1km 관련해가지고 평균 속도는 시속 100km로 일반 도시철도보다 3배가량 빠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 관련해가지고 신문기사는 뭐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거의 중복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GTX 개통으로 서울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생각이 서울 집값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적인 집값이 같이 키맞추기를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저는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그러니까 GTX 개통 전과 개통 후가 분명히 수도권 집값은 좀 영향을 받을 것 같고 저는 조심스럽게 모든 사람들이 인서울을 갖다가 이제 사람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은 많이 낡았고 또 이제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에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GTX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서울의 아파트 가격보다 더 비싸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GTX A, B, C가 다 개통을 하는 시기는 2030년이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2022년이면 GTX A가 개통해서 다니는 것을 보고 그때 이제 판단을 하셔도 늦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나 먼저 GTX B라든지 GTX C라든지 GTX A 근처에 예를 들어서 도보에 있는 역세권이면 더 좋겠지만 도보가 아니더라도 차량으로 5분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그런 근처에 있는 입지 좋은 그런 아파트를 선택을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GTX 3개 노선이 힘겹게 사업이 확정됐지만 당장 교통 편의를 느끼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개통까지는 10년 넘게 걸릴 것으로 분석했다.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실시 협약 협상 등에 2년이 소요된다. 그리고 공사기간은 최소 5년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국가 재정이 또 막다게 또 들어가고요. B노선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거의 6조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A하고 C노선하고 거의 맞먹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SOC 예산이 계속 줄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은 이제 차기 정부라든지 차차기 정부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추진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이 또 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수도권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앞으로 지방의 인구는 감소하겠지만 서울, 경기도 더 나아가서 충청도라든지 강원도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같은 생활권, 수도권 생활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GTX A, B, C 노선이 앞으로 순조롭게 잘 착공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을 드리고요.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은 어떻게 이제 앞으로 이제 투자를 갖다 생각을 하시냐면 제가 지금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 GTX A라든지 B라든지 C라는 이 역 근처로 내가 직장이라든지 뭐 주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미리 이제 착공이 들어가기 전에 아니면 또 완공이 돼서 준공이 돼서 이제 다니기 전에 먼저 선점을 하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왜 여기 창은 왜 표시가 안 될까요? 저는 안타깝습니다. 연신내랑 대곡 사이에 창능력이 결정이 됐음에도 항상 빠져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고요. 이어서 제가 국토교통부 자료를 좀 보면서 몇 가지 사항을 좀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광위에서 이제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청라국제도시까지 7호선이 뭐 개통된다, 뭐 착공 들어간다라고 이제 정말 작년, 재작년부터 이야기가 많았는데 끝내는 올해 이제 이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거 관련해가지고 좀 짚어보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런 것들은 국토교통부 자료에 들어가시면 다 확인이 되시니까요. 사업 개요만 좀 보고 가겠습니다. 거리는 10.767km, 정거장 7개소고요. 사업 기간은 2018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량전철로 해가지고 8량으로 한 개 편성을 지금 할 거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예비 타당성이 17년도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업계획 승인은 2021년 12월, 사업계획 승인은 2022년 3월입니다. 보시면 거의 한 5년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눈치채신 분들은 눈치채시겠지만 제가 이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호매실 연장을 봤을 때도 예타가 끝나고 사업 기본계획 승인이 2년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이
계획대로 예타가 올해 통과된다고 하면 한 2년 정도 소요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직도 신분당선 석부 연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선도를 좀 보시게 되면 지금 성남역에서 끝났는데 이제 여기가 시점이 되겠죠. 독골 사거리, 그 다음에 이제 가칭 이제 이렇게 2, 그 다음에 2-1, 3, 4, 5, 6으로 해가지고 이제 8개 정거장이 나오는데 아직까지 정거장 명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7호선 연장이 결정이 됐다. 그래서 사업이 이제 들어간다, 착공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청라국제도시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청라국제도시에 예를 들어서 이제 살고 계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수도권 급행철도 B노선 기본계획 관련해가지고 확정 고시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B노선 관련해가지고 이제 총 사업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용산 상봉 구간, 그 다음에 GTX B노선 같은 경우에는 중앙선하고 그 다음에 용산 방우의 이 복선화 사업을 포함해서 예타가 통과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B노선도를 보시게 되면 마석에서부터 평내우평, 왕숙을 거쳐가지고 상봉, 그리고 청량리, 서울역, 용산, 여의도, 흰도림, 부천 종합운동장, 부평, 인천시청, 인천대 입구. 인천대 입구가 이제 송도입니다. 이제 송도인데 송도가 정말 이제 더 좋아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여기 관련해가지고 지금 재정 구간이라는 거는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용산에서부터 이제 상봉에서 갈라지는 구간까지 이제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무튼 뭐 결정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지만 저는 이 횡 노선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횡 쪽으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외곽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빙빙 돌아서 다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횡 쪽으로 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GTX 정으로 가는 것도 상당히 좋지만 저는 횡으로 가는 게 더 9호선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일부 지하철 2호선 같은 경우는 이제 횡으로 가는데 9호선이 이제 강남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횡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횡으로 가는 GTX B 노선이 예타 통과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준비가 잘 돼서 또 착공까지 빨리빨리 순조롭게 좀 됐으면 하는 게 감사스마일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성 광주 고속도로 다들 뭐 알고 계시는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순환 외곽 수도권 제2 외곽 순환 고속도로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21일 뭐 지난 월요일부터 이제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천에서 오산 간 고속도로 민간 투자 사업을 개통한다고 사업명이 이천 오산 고속도로였는데 정식 고속도로 명칭은 화성 광주 고속도로로 지금 명칭이 조금 변경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수도권 제2 순환고속도로가 이제 일부 구간이 지금 현재 개통되어 있고 또 봉담이라든지 동탄, 그 다음에 이천 양평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26년도에 개통이 예정됩니다. 그래서 이게 포천에서부터 시작해서 김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래쪽에 이제 화성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이제 광주 그 다음에 이천까지도 연결이 되는 상당히 큰 외곽 순환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 교통이 하나가 이제 확충이 되면 정말 시간 단축도 시간 단축이지만 우리가 이 교통 체증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래서 화성 광주 간 고속도로 지금 동탄에서부터 동탄 제20부터 시작해서 곤잠까지 지금 31.17km가 지금 개통이 됐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경기 남부를 가시는 분들은 이 고속도로 이용하시게 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키맵으로 보이시죠? 제 얼굴이 좀 나오면 좀 안 보이니까 잠깐만 여기까지만 설명을 좀 드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사업 노선이 지금 이천에서 오산 구간인데 여기가 이제 경기도 뭐 광주라고 하고 여기가 화성이라고 따졌을 때 여기가 지금 화성 광주간 고속도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천에서 양평간 여기는 아직 뭐 2026년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양평에서 화도 구간도 아직 개통을 안 하고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화도에서 포천까지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서울 이 외곽 순환고속도로가 다 개통이 된다고 하면 조심스럽게 한 2026년에서 2028년 정도가 되면 모든 구간이 개통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안산에서 또 인천 구간이 아직 개통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빨리 계획이 들어가서 빨리 이런 구간이 좀 다 개통이 되기를 갖다가 간절히 바라는 거고요. 현장 사진의 모습도 제가 지금 보여드립니다. 정말 이런 고속도로 하나가 또 삶의 질을 또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은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보시고요. 또 하나 빠뜨렸는데요. 이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진접선이라고 또 들어보셨을 분도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4호선 진접선 당고개가 3개 신설돼서 이것도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개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것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접선 4호선 연장에 이런 여기 개통이 됐다. 이게 3월 18일 오남역에서 개통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접역, 오남역,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별내별 가람역까지 해가지고 상계에서 당국에서 이제 시작됐던 게 추가적으로 이제 3개 역이 지금 결정이 됐다. 그리고 중간에 풍암역이 이제 예정 1개 역이 더 선다고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이 4호선도 지금 개통이 연장이 돼가지고 개통을 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왜 감사스마일이 왜 이런 말씀 제가 드리냐면요. 제가 물 한 잔만 마시고 마무리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에 관련해가지고 감사스마일에게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또 일부 또 카페에서도 정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더 이상 뭐 이야기를 안 드리려고 하다가 여기 보시게 되면 12년 만에 예타가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 12년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이런 사업들, 광역교통망 사업이라든지 GTX 사업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분당 서북부 연장 호미실도 10년이 넘어서 예타가 통과가 됐고 지금 신분당 서북부 연장도 뭐 말이 나온 거는 한 10년 전부터 말이 나왔지만 일단은 3차, 4차 국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계획에 계속적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근데 용산까지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을 뭐 신사에서 용산 구간도 아직 착공이 안 들어갔는데 용산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 구간까지 착공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이제 착공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12년 만에 예타가 통과됐다라는 거는 국가에서 계획을 하는 거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 뿐이지 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수도권 제2 외곽 순환고속도로 이것도 계획은 한 20년 전부터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0년 전부터 이제 본 계획이 들어갔고 일부 구간은 예를 들어서 지금 착공이 들어가서 이제 운행을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GTX-B라든지 GTX-C도 국가에서 계획을 했던 거잖아요. 단지 시간이 예를 들어서 더 걸리나 덜 걸리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은 신분당 서북부 연장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유를 좀 가지시고 조금 기다리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다음 정부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더 속도를 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A 노선과 C 노선도 지금 기본계획 이제 C 노선 같은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고 빠르면 내년에 또 착공이 들어가고요. 올해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저는 이 B 노선도 예타 조사 통과를 올해 못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도 예타가 통과가 됐다는 거는 수도권에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지하철 그 다음에 광역교통망 이것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망까지 확충을 계속해서 정말 많은 수도권에서 이런 예를 들어서 교통의 불평등이라든지 그리고 뭐 일자리를 다니는 데 있어서 길바닥에서 길거리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정말 저녁이 있는 삶 그리고 아침 출근 시간이 편해지는 이런 삶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디 신분당 서북부 연장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4호선 연장도 이야기 드렸죠. 5월 달 되면 이제 신사역에서 이제 신사역에서 강남역에서 신사역까지 이제 개통을 합니다. 그러시게 되면 제 말씀을 더 이해가 되실 거고 지금 정말 뜨거운 이 용산의 문제가 정말 뜨거운데 저는 이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이 용산에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떻게 결정이 되더라도 신사에서 용산 구간이 만약에 올해 착공이 들어간다고 하면 정말 신분당 서북부 연장은 더 빨리 또 가능성이 더 빨리 착공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만이라도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올해 2022년에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제가 확신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는 거니까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고 올 하반기까지 그리고 한마음 한뜻이 돼서 그냥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이야기에 맞대응하지 마시고 그냥 좀 차분하게 기다리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가장 또 중요한 또 6월 1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습니다. 아마 6월 1일 전에 5월달, 4월달부터 나올 수도 있고요. 5월달에는 정말 이런 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신분당선 섭부 연장 관련해가지고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슈가 될 거라고 제가 미리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거니까 제 말씀을 갖다가 믿지 않으실 분들은 믿지 않으셔도 되지만 제 방송을 애청하시고 꾸준하게 들으시는 분들은 제 말씀에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오후부터 또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 각자 강우 잘 대비하시고요. 즐거운 주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